네, 안녕하세요. 48페이지 1번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부분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밀기 전과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같다. 에다가 적용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운동량 구하는 공식은 질량에다가 속도만 곱하시면 되고 충격량 구하는 공식은 힘에다가 시간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에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에 대한 내용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와 B의 밀기 전과 밀고 난 후에 운동량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질량과 속도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먼저 A 거요. 질량의 크기는 60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곱해주시면 360이고 B 같은 경우는 역시 2와 40을 곱해주시면 80만큼입니다. 그래서 밀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의 크기는 440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밀고 난 후 같은 경우는 A는 속도가 V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60V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속도가 5m/s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0만큼이 운동량이겠네요. 얘네 두 개를 더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A의 충돌 후 그러니까 이 밀고 난 후에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속도는 4m/s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니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번에서는 밀기 전후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경우는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시면 되거든요.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4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의 나중 속도가 아까 5만큼이고 처음 속도는 2거든. 그래서 5 빼기 2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120kg/m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억번도 역시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랑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네는 서로 무슨 관계야? 그쵸. 작용, 반작용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힘의 방향은 반대지만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어요. 답은 3번이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A와 B는 용수철에 매달려서 처음에 화물체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는 정지해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나의 경우가 된 다음에 A와 B가 C랑 충돌을 하고 나서 B는 C와 결합하여 화물체처럼 움직이고 있고 반면에 A는 혼자서 왼쪽 방향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답니다. 이때도 충돌의 전후 운동량이 보존된다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A와 B가 한물체였다. 그래서 A와 B의 질량을 더해주시면 3에다가 둘이 한물체로 1m/s로 움직이고 있었으니 운동량의 크기는 3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C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0이고요. 그래서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의 합은 3이에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는 A가 혼자 왼쪽 방향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질량에다가 속도 곱해주시는데 이때 방향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2고요. 거기다가 B와 C는 한물체처럼 움직여. 그래서 질량의 5 대입하시고 속도는 V입니다. 얘네 두 개 더한 값이 우리가 아까 충돌 전과 같다라고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식 풀어주시면 B와 C는 한물체로 속도 1만큼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A와 B의 질량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로 마주보고 오고 있었대요. 그리고 서로의 위치 시간 그래프가 오른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충돌을 하고 나서 또 각자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A와 B의 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얘는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곧 속도일 거예요. 그래서 A와 B의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속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A와 B가 급격하게 속도가 변하는 시간은 2초일 때구나. 이때 얘네 두 개는 충돌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2초 이전과 이후에 각각의 속도를 구해볼게요. 먼저 A요. A 같은 경우는 충돌 전에 2분의 4니까 기울기 2만큼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2분의 2니까 충돌 후에는 속도가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줄어들고 있는 경우이거든요. 얘는 2초 동안에 2m 이동했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우리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 구간에서는 위치가 6만큼 변했기 때문에 기울기 3이라는 걸 통해서 속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그걸 우리가 공식으로 세워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A의 질량을 MA라고 두고 B의 질량을 MB라고 둬보도록 할게요. 먼저 충돌 전입니다. 충돌 전에 A의 속도는 2야. 거기에다 질량은 MA거든. 그래서
그래서 EMA 이게 충돌 전에 A의 운동량, B는 속도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질량은 MB니까 마이너스 MP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얘가 바로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이고요. 마찬가지로 충돌 후도 똑같이 하시면 충돌 후의 A의 속도는 그냥 1이에요. 그래서 MA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속도가 3이니까 3MB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정리하시면 4MB는 MA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MB분의 A를 구하라고 했어요. 얘만 반대로 넘기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4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지금 4번 문제는 A와 B가 실로 묶여서 둘이 한 물체처럼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B의 속력이 주어져 있는데요. B의 속력은 1초일 때가 1m/s, 2초일 때가 3m/s라고 나와 있네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하니 가속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는 실로 묶여서 한 물체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의 가속도가 곧 A의 가속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속도를 구하실 때는 간단하게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시면 되는데 1초일 때와 2초일 때 속력이 나와 있으므로 걸린 시간은 1초, 그 다음에 2초일 때가 나중이잖아. 3 빼기 1초일 때가 처음이니까 1 하시면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B에 작용하는 알자의 힘은 질량에다 가속도 곱하면 되니까 2N이라는 거 구할 수 있고 A에 작용하는 알자힘 같은 경우는 질량 3에다 가속도 2 곱하면 되니까 6N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기억본 보시면 A에 작용하는 알자힘의 크기는 6N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질량에다 가속도 곱해서 6N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본 보시면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1초일 때 B의 속도가 1m/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량을 구할 때 MV에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질량은 1이고 속도도 1이다.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 1이라고 구했어. 그런데 얘네는 실로 묶여서 하나로 움직이고 있으니 A도 역시 1초일 때 속도는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도 마찬가지로 운동량의 크기 MV에다 대입을 그대로 해주시면 A는 질량이 3이거든요. 그리고 속도는 역시 1입니다. 따라서 A의 운동량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운동량 더 큰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1초부터 2초까지 실이 B를 당기는 힘에 의한 B의 충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1초에서 2초 동안은 이제 시간은 1초만큼 지났어. 그때 이 실의 장력의 크기를 구해서 그 장력이 주는 충격량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얘는 충격량 구하는 공식 FT에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시간은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건 장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알자힘이 2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B에 작용하는 힘은 위쪽으로 장력이 작용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력의 크기는 얼마냐면 중력 가속도 10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 중력의 크기는 10이고 얘는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면 B를 기준으로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B에 작용하는 알자힘은 장력에서 중력을 뺐을 때 그 알자힘이 2만큼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력의 크기가 12만큼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12에서 10을 빼야 우리가 알자힘 2만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충격량의 F자리에다가 장력의 크기 12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의 총 크기는 12Nm/s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보시면 A는 처음에 V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도 나도 똑같아요. 그런데 가 같은 경우는 정지에 있는 B와 충돌을 했고 나는 정지에 있던 C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 같은 경우는 A와 B가 한 물체처럼 V1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나는 A는 정지하고 C는 V2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이때 충돌 전 같은 경우는 B와 C가 둘 다 정지에 있기 때문에 가도 운동량의 총합은 MV, 나도 총합은 MV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A의 운동량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A, B, C의 질량은 모두 다 같다라고 했으니 B의 질량도 M, C의 질량도 M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A, B가 둘 다 한 물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질량을 더해주시면 EM이고 얘가 V1으로 움직인다 했을 때 이 둘의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V1 값은 2분의 1V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고 나 같은 경우는 A는 충돌 후에 정지했다. 그리고 C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C의 질량
질량 m에다가 V2를 곱해주시면 결국 얘가 MV와 같아야 하거든. 그래서 V2 값은 그냥 V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 V1과 V2는 V2가 더 큰 경우거든요. 그래서 같지 않고요. 니은번 보시면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인데요. 충격량의 크기는 곧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비교하시는데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 운동량은 질량 m에다가 속도가 2분의 1V라고 했으니 m 곱하기 2분의 1V 하시면 되겠죠. 요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C도 역시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얘는 속도가 V만큼이 될 거기 때문에 C 같은 경우 MV가 나중 운동량이거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MV이기 때문에 가와 나중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누가 더 크냐면 C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똑같아야 돼. 근데 가와 나에서 충돌 전이 둘 다 운동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충돌 후에도 역시 가와 나가 운동량이 MV로 같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 그 다음에 6번 문제에서는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른쪽 그래프에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값은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면적이 의미하는 게 곧 충격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한번 훑으면 운동량은 질량에다 속도를 곱하시면 되고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시면 됐는데 이때 충격량은 뭐와 같다라고 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내용을 통해 힘, 평균 힘 또는 충격력이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이 힘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시면 힘은 시간분의 충격량으로도 구할 수 있고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힘까지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 보시면 야구공이 A와 B가 있는데요. 이걸 방망이로 이제 두 번 쳤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오른쪽 그래프의 면적은 B가 A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B의 면적을 ES라고 놓고 A의 면적을 S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는 A는 T0, B는 3T0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할 수 있는 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곧 충격량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충격량은 당연히 누가 몇 배 크냐면 B가 2배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면적이 2배 차이 나니까요. 그 다음에 충격량이 2배 크잖아. 그러면 뭐도 2배 커야 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당연히 2배 커야 돼요. 왜냐면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힘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시간분의 충격량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 시간이 나와 있으니 이걸 통하여 우리가 힘까지 표현을 해보면 먼저 A 거요. A는 걸린 시간이 T0야. 근데 면적이 S라고 했으니 S 대입하시면 되고요. 충격량이 S니까.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3T0라고 되어 있으니 3T0 대입하시고 얘는 면적이 얼마냐면 ES야. 그러면 얘네가 바로 힘이고요. 힘을 비교했을 때는 B가 3분의 2배라는 걸 체크할 수 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까요? 자, 기억번호에서 비교하라고 한 거 충격량의 크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충격량은 면적 S, ES로 났기 때문에 B가 2배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기 때문에 얘도 역시 S, ES에 대입하시면 되니 B가 2배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았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평균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힘 아까 A 거는 T0분의 S라고 쓸 수 있었고 B 거는 3T0분의 ES였거든요. B가 3분의 2배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요. 그 다음에 7번이에요. 7번은 A와 B가 각각 질량이 M짜리, 2M짜리입니다. 근데 A는 VA로 움직이고 있었고 B는 VB로 움직이고 있었어. 그리고 벽에 충돌한 후에 둘 다 정지.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아래의 면적의 넓이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도 벽에 충돌했고 B도 벽에 충돌을 했는데 이때 받은 충격량이 어떻단 소리예요? 그쵸? A와 B의 충격량이 서로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래의 면적이 둘 다 S라고 칠 때 이 면적은 곧 충격량과 같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알고 있으니 여기에다 적용을 한번 해보면 먼저 이 두 물체는 나중에 둘 다
정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 자체가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의 운동량은 M에다가 VA 곱하시면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EM에다가 VB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0이니까 0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근데 우리는 크기만 생각할 거니까 그냥 이 처음 운동량 자체가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충격량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식이 같다에 의해 VA가 EVB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 먼저 니은이요. VA가 V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맞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A의 속력이 B보다 2배 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의 면적이 같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 A와 B가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디귿번에 벽에 충돌하기 직전 운동량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벽에 충돌하고 나서 얘네 둘의 충격량은 똑같아. 근데 둘 다 벽에 충돌하자마자 정지를 했다? 그러면 그냥 처음 운동량 자체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서 충격량도 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립니다.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8번이에요. 8번은 이상하게 그림이 나만 안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냥 문제를 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포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포탄인데 이 포탄을 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포선의 길이가 A가 B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대포가 날아가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같은 힘의 세기로 쏘았을 때 이 힘을 얼마나 긴 시간 받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길이 같은 경우는 B가 더 길다라고 했으니 B가 더 긴 시간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충격량 같은 경우는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는데 같은 힘의 크기라면 긴 시간을 받을수록 충격량의 크기가 커져서 더 멀리 포탄이 날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1번에서 물어본 거 누가 더 멀리 날아가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포선이 길수록 멀리 날아간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포선이 길수록 힘을 오랜 시간 받아서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는 그래요.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도 역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충격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까지 체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A와 B가 각각 움직이고 있다가 A와 B가 충돌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애초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로부터 출발을 했냐면 A와 B의 작용, 반작용, 힘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A가 열심히 와가지고 B에 부딪히면 A가 B를 밀 거고 역시 B도 A에게 반작용하는 힘을 작용하게 될 텐데 이때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방향은 당연히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B가 받은 힘을 F1, A가 받은 힘을 F2라고 놓으면 얘네 둘의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고 둘 다 방향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근데 A와 B가 충돌할 그 당시는 어쨌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A가 B에게 힘을 작용한 시간과 B가 A에게 힘을 작용한 시간은 같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우리가 각각의 힘에다가 힘을 받은 시간 T를 곱하면 F1T 그 다음에 F2T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힘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시간도 같기 때문에 둘 다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과 시간을 곱한 거잖아. 곧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충격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F1 같은 경우는 B가 받은 거기 때문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F2 같은 경우는 A가 받은 힘이기 때문에 A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충격량이 같다를 통해 우린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1번 문제 보시면 얘네가 충돌할 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유도 과정을 통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실 때 B를 보시면 B는 처음 속도는 나와 있는데 나중 속도가 나와 있지 않아. 하지만 A 같은 경우는 처음과 나중의 정보가 모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통해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구해봅시다. 자, 일단 A 같은 경우는 질량이 M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중 속도 V이기는 한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V 대입합시다. 그리고 빼기 처음 속도니까 처음 속도 2V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mV인데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3mV라고 하시면 됩니다. 얘가 B도 역시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그래프가 튀어나와 있고 그래프 세로축에는 운동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의 질량은 2kg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그래프에서는 그냥 세로축 자체를 읽어주시면 그게 바로 운동량이고요. 세로축의 변화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통해 충격량까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다 하나 더, 얘는 지금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은 운동량이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기울기 같은 경우는 가로축 시간이고 세로축을 읽어주시면 세로축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요. 얘는 곧 뭘 의미하냐면 힘을 의미한다는 거 정도는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억번이요. 기억해보시면 2초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2초일 때는 운동량이 10일 때거든요. 운동량의 크기가 10이기 때문에 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 질량 자리에 2 대입하시면 V가 5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속력은 5입니다. 니은번 보시면 3초에서 5초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에서 5초 사이는 운동량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운동량이 감소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은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충격량인데,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 속도가 감소하니까 운동량도 감소하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격량의 방향은 우리가 I는 FT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립니다. 디귿번 보시면 4초일 때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4초일 때 대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곧 힘이기 때문에 얘는 속력이 감소하고 있어서 물론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R자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기울기 자체가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이만큼, 세로축은 10만큼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5N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4번이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A와 B가 처음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각각 정지해 있는 C와 충돌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의 정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네는 둘 다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A 같은 경우는 질량이 2m이고요. 속도가 V니까 2mV라고 구하시면 되고, C는 0입니다. 그래서 총 운동량은 2mV만큼이에요. 나도 마찬가지로 B의 질량은 m짜리고요. 속도는 2V입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해주시면 2mV만큼 C의 운동량은 0이에요.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한 값은 가에서도 나에서도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충돌 후를 구할게요. 얘네는 충돌하고 나서 둘 다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와 C의 질량을 더해줍니다. 그럼 총 질량은 3m이고 둘이 함께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냥 처음 얘네의 속력을 V1이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결국엔 같기 때문에 V1 값이 얼마임을 구할 수 있냐면 3분의 2V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BC도 마찬가지야. 두 개의 질량을 더해주시면 2m만큼이고요. 얘네는 두 물체가 움직일 때 V2로 움직인다라고 할게요. 그럼 역시 충돌 전과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하므로 V2 값은 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와 C는 한 물체로 3분의 2V로 움직이고 있고 B와 C는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를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C와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크기는 둘 다 2mV로 같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같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C와 충돌하는 운동량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돌한 후에 A와 B의 각각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A는 충돌 후에 속도가 3분의 2V다. 근데 질량이 2m이야. 그래서 A의 운동량은 3분의 4mV라고 구할 수 있겠고,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m이야. 근데 속도가 V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 mV입니다. 충돌 후의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큰 게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이요.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시면 그게 바로 충격량의 크기거든. 근데 처음에는 C가 둘 다 정지해 있었어요. 그래서 충돌 후의 운동량만 비교하시면 그게 바로 충격량의 크기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C는 질량이 m만큼이에요. 근데
가의 경우에서는 충돌 후에 속도가 3분의 2V야. 그래서 두 개 곱하면 C의 운동량은 3분의 2mv, 요거 자체가 가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처음에 질량이 m이었어요. 근데 속도가 v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C의 나중 운동량은 mv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운동량의 변화량, 곧 충격량입니다. 그래서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보다 나가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틀린 말이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는 말이네요. 나가 더 커요. 그래서 가가 작은 게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5번이요. 네,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A와 B의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A, B의 운동량이 달라지고 있는데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충돌을 했기 때문에 둘의 운동량이 서로 바뀐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질량은 A가 B의 2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A의 질량을 EM이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각각 구할 수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원래는 4P였는데 나중에는 2P야.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냥 크기만 이야기하면 2P만큼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처음에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P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 운동량이 P라고 되어 있거든요. B도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은 2P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도 역시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크기만 고려했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2P만큼이래요. 문제 볼게요. 기억본 보시면 A와 B가 충돌하기 전의 속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돌하기 전에 A는 운동량이 4P였고요. B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P였어요. 이거 자체가 A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 그 다음에 B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질량이 A가 B의 2배였어. 그래서 우리는 MA 자리에다가 EM을 대입하시고 B의 자리에다 그냥 M을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A와 B 값을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분명히 운동량은 4배만큼 A가 더 크다. 근데 질량이 A가 2배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A가 2배다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2배이다. 맞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충돌 전후 속도 변화량의 크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하여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둘이 같은 걸 확인했어요. 근데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A의 질량에다가 A의 속도 변화량, 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B도 B의 질량에다가 B의 나중 속도 빼기 B의 처음 속도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근데 A의 질량이 2배만큼 더 크다고 했잖아. 그래서 MA 자리에다 EM 대입하고 MB 자리에다 그냥 M을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속도 변화량은 A가 2분의 1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야 두 개를 곱해야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아질 테니까.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A가 B보다 더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B가 2배 큽니다. 니은번은 틀렸어요. D급번은 충돌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 같다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충격량도 역시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보시면 10kg짜리 물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F1과 F2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지금 10kg짜리 물체인데 F1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물체에다 점 찍어주시고 오른쪽 방향으로 F1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F2는 왼쪽으로 작용한다. 그럼 작용점 역시 물체에 찍어주시고 F2를 왼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지금 오른쪽으로 V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대. 따라서 F1이 더 크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힘과 시간 그래프인데요.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면적을 통해 충격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F1에 의한 충격량, F2에 의한 충격량 각각 구해주시면 F1에 의한 충격량은 40만큼이라고 구할 수 있고 F2에 의한 충격량은 20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F1에 의한 충격량은 40이고 F2에 의한 충격량은 20이니 우리가 R자임 구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것처럼
충격량 구하는 공식이 Ft다. 그래서 이 충격량도 힘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그래서 충격량도 역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물체에 작용하는 총 충격량은 얼마냐면 20Nm/S라는 걸 구할 수 있겠고, 이때 이 충격량은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요. 운동량이 처음에 비해 0.1초일 때 0초일 때보다 2배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처음에 이 물체의 질량은 10kg짜리고 처음 속도가 V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은 10V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요. 0.1초일 때 2배 됐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20V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총 충격량은 20Nm/S만큼인데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 곧 20V 빼기 10V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결국 V 값은 2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14번은 충격량에 대한 문제이고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충격량은 힘이 커지고 시간이 커지면 충격량도 당연히 따라서 커지고요. 이때 충격량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힘 곱하기 시간이 일정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반대로 힘이 작아지는 이러한 원리를 문제에다 적용하시면 돼요. 더구나 이때 충격력 또는 힘을 줄이며 우리는 이걸 안전장치에다가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이 그러합니다. 일단 사람이 바닥에 착지를 할 거예요. 뛰어 올랐다 착지를 하면 지면으로부터 충격력을 받게 될 텐데요. 이때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면서 최대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늘리면 얘가 어차피 점프했다 떨어지잖아. 그럼 바닥면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같아요. 하지만 시간을 길게 늘려서 충격력, 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다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힘의 크기를 줄여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에어매트도 똑같아요. 얘도 떨어졌을 때 지면으로부터 받는 그 충격의 정도, 충격량은 같아요. 하지만 이 공기와의 그 공기의 움직임으로부터 힘을 받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늘리는 거지. 그러면서 충격력을 줄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그 외상을 줄이는 역할이고요. 이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총구의 길이에 따라 총알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얘는 우리가 첫 번째 설명한 내용입니다. 힘을 크게 받을수록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할수록 충격량이 커져서 총알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원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바람총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람총에다 화살을 놓고 이제 불 거래요. 그때 불었을 때의 힘의 크기와 그 다음에 힘을 받는 시간이 각각 A, B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충격량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시면 되고요. 힘이 클수록 시간이 클수록 당연히 충격량도 커질 겁니다. 기억번 보시면 바람총을 떠날 때까지 화살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격량의 크기는 F와 T를 곱하시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B의 충격량이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번은 틀렸고요. 니은번 보시면 총을 떠나는 순간 화살의 속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속도 변화량에 비례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가 힘을 받아서 날아가게 되는데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얘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속도 변화량도 역시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그냥 나중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나중 속도는 곧 충격량이 클수록 당연히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맞습니다. B가 더 크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바람총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길이가 짧냐 길이가 기냐에 따라서 같은 힘의 세기를 발생했을 때 이 힘을 얼마나 긴 시간 받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A와 B는 같은 힘을 작용했지만 힘을 받는 시간이 B가 더 길기 때문에 B의 총구가 더 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A가 B보다 짧다라고 했으니 디귿도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다가오는 공을 찼대. 이때 처음 속도는 10m/s고요. 그 다음에 찰 때 속도는 5m/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하는 순간 시간은 0.1초만큼 그 다음에 힘을 받는 그래프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충격량은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입해 주시면 이 물체의 질량은 0.2kg이라고 되어 있으니 0.2 대입하시고 나중 속도는 5인데
차할 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빼기 처음 속도 10 하시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요. 역시 충격량의 크기도 3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에서는 충격량의 크기가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좀 전에 3이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힘 구하실 때는 우리가 충격량은 FT라고 했기 때문에 힘은 시간분의 충격량을 하시거나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때 힘을 받는데 걸린 시간이 0.1초라고 했으니 0.1. 그 다음에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우리가 좀 전에 3이라고 구했거든. 그래서 힘의 크기는 30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30뉴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공이 발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얘들아, 발과 공과 발. 얘는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디귿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요. 17번 문제는 조금 생각할 게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둘 다 속력이 V만큼이었네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 우리는 반대 방향 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다는 거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보시면 충돌 전과 후에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A랑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우린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B에 마이너스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을 구할 수 있는데요.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2P만큼이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충돌 후를 보겠습니다. 얘네 둘이 충돌을 하고 나면 둘 다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둘 다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둘 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충돌 전 운동량을 통해 얘네 둘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우 둘 다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B의 운동량의 크기가 3P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얘가 마이너스 3P가 되겠지. 근데 B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당연히 A도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다. 근데 그렇다면 얘도 뭐 마이너스 얼마가 될 텐데 그렇다면 충돌 전 운동량과 비교했을 때 충돌 후 운동량도 같은 값이 나와야 하는데 이미 큰 값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둘 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B의 운동량 플러스 우리가 A 운동량 플러스 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미 얘도 2P보다 크기 때문에 둘 다 더한 값이 2P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A는 왼쪽으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운동 방향 설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B의 운동량이 플러스 3P만큼 A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얼만큼인데 얘네 두 개를 더한 값이 역시 충돌 후에도 2P만큼이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의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P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방향으로 운동량 P만큼으로 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의 충돌 후 운동량은 P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은 3P가 아니라 P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크기만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번 먼저 볼게요.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후가 서로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돌 전에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전에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 전후가 운동 방향이 반대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억번 보시면 충돌 후 B의 속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돌 전에 B 같은 경우는 질량을 우리가 MB라고 놓을 때 처음 속력이 V였다. 근데 이때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였냐면 2P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충돌 후 같은 경우는 B의 질량 그대로 두시고 뭐 나중 질량을 V 다시라고 해볼게요. 이때 B의 운동량의 크기가 3P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P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 첫 번째 정보를 집어넣는 거지. P는 바꿔주시면 MB에다가 2분의 V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걸 P자리에 대입을 해주시면 MB에다가 V' 써주시고 그 다음에 2분의 3 MBV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MB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B의 나중 속도가 2분의 3V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억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오른쪽 그래프를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먼저 상황을 볼게요. A랑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A의 처음 속도는 V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질량은 A 2m짜리, B도 2m짜리, C는 5m짜리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가 뭐냐면 A와 B 사이에 거리가 계속 나와 있어요. 지금 A랑 B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A랑 B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렇다는 건 A와 B의 속력이 서로 같지 않다는 거고, 둘의 속력이 서로 같았다면 계속 같은 거리를 유지했겠으나 얘는 B의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B가 앞에서 더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A에서 B 사이가 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도 어쨌든 거리와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그냥 거리가 아니라 A, B 사이의 거리잖아. 이때 이 거리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 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도 역시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대 속도는 어떻게 구했냐면 남의 거 속도에서 내 거 속도를 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정보를 통해 우리가 B의 속도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0에서 t초 사이를 봅시다. 0에서 t초 사이는 A와 B가 함께 움직이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였어. 그때 당시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t분의 3L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t분의 3L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먼저 L 자리가 L은 VT다라고 했으니까 L에다 VT를 집어넣어. 그러면 이 t분의 3L은 3V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3V가 A랑 B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두 물체의 상대 속도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A가 B를 쳐다봤을 때 B의 속도에서 A 속도를 뺀 게 3V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VB 빼기 VA가 3V이므로 A의 속도가 그냥 V이니 우리는 VB 값이 4V라는 걸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B는 4V만큼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B가 A랑 다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t초 이후로. 그건 무슨 소리냐면 B가 열심히 가가지고 C랑 충돌을 쾅 하고 했어.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B가 다시 A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t초에서 3t초까지 요때 기울기는 얼마냐면 2t분의 4L이니까 2t분의 4L이니까 t분의 2L이라고 할 수 있고, L 자리에다가 VT를 대입하시면 2V라는 걸 구할 수 있거든요. 얘도 역시 t초 이후의 상대 속도가 2V만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B는 C와 부딪히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얘도 B의 속도 빼기 내 속도를 했을 때 2V만큼 나와야 하는데, 얘는 지금 처음에 A의 속도가 마이너스 V이니 VB 빼기 V를 했을 때 마이너스 2V가 나와야 한다라는 소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VB의 속도가 마이너스 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어요. B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C와 부딪히고 나서 B의 속도가 마이너스 V라는 걸 체크했으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C의 속도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B의 처음 속도는 4V입니다. 그래서 B의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면 질량에다 곱해주시면 8mV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와 C가 충돌하고 났을 때 B의 속력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마이너스 V로 바뀌었다고 했거든. 그럼 역시 EM에다가 마이너스 V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EMV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C의 운동량도 변화를 시켰거든요. C 같은 경우는 질량이 5m이라고 되어 있고 속력 크기 모르니까 대문자 V 써보도록 할게요. 이 식을 통해 우리가 C의 속력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C의 속력은 얼마가 나오냐면 5V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V가 아니다. 2V다, 2V. 2V. 미안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대 속도를 알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무슨 상황이냐면
A랑 B가 원래는 한 물체였어. 그러다가 이제 용수철이 분리되면서 A와 B가 따로따로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때는 A와 B가 처음에 고정된 상태로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은 0이에요. 그리고 나서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러면 A의 운동량이 생길 거고 B의 운동량도 생기게 될 거거든요. 이때 얘네 두 개를 더한 값이 역시 처음 운동량 0과 같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은 방향은 서로 반대고 크기는 같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뭘 체크할 수 있냐면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은 같다. 물론 크기입니다. 방향은 반대예요. 이걸 통하여 식을 한바탕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대로 바꿔주면 MB분의 MA는 VA분의 VB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속도비를 이 문제에서는 뭘로 나타내고 있냐면 얘네가 분리된 이후에 A와 B가 이동한 거리 XA, XB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동한 거리는 어쨌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 동안 XA, XB만큼 움직인다는 건 얘네가 이동 거리 를 통하여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으니 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길면 속도가 크고 이동한 거리가 짧으면 속도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를 표현할 때 XA분의 XB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력을 VA분의 VB라고 파악을 했어요. 자, 처음에는 추를 하나도 올리지 않았을 때야. 그때 XA분의 XB가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그냥 술의 A, B를 딱 분리되었을 때 그때는 속도비가 1이라는 소리고요. 얘네가 1이라는 걸로 보아 MA와 MB의 질량비도 역시 1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고 A와 B의 질량이 같았구나, 술의 질량이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질량도 M, B의 질량도 M이라고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B 위에다가 추를 한 개 올릴 거래. 그리고 나서 XA와 XB의 B가 2분의 1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식을 통해 살짝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B의 추를 하나 올렸다라고 했으니 B의 질량을 추가시켜야겠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B의 질량을 M이라고 했으니 M에다가 추의 질량을 모르니까 그냥 대문자 M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의 질량은 B랑 똑같으니까 그냥 작은 M 써주시면 됩니다. 이 B가 XA분의 XB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 결국 속도비도 2분의 1이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그대로 대입해요. 그러면 결국 이 큰 M짜리가 작은 m과 같겠다. 그러니까 추의 질량이 m이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2m분의 m 해서 2분의 1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추의 질량을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의 경우를 볼게요. 이번엔 추를 2개 올린대. 그래서 m에다가 이번에는 이 큰 m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위에다가는 그대로 a의 질량 대입하시고 이 값이 얼마냐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좀 전에 우리가 이 큰 m이 그냥 m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 이 B 위에 올려진 이 총질량은 얼마냐면 3m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를 2개 올렸을 때 거리비는 얼만큼 나와야 하냐면 3분의 1이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갑니다. 20번 문제는 A의 질량이 2m짜리, B의 질량이 m짜리, 그 다음에 같은 힘의 크기 F만큼 작용하고 있고 둘 다 P에서 Q까지 이동한답니다. 얘네는 둘 다 힘이 F만큼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F는 ma라는 뉴턴의 제2법칙을 통해 우리는 가속도는 질량분의 F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이걸 통해 A와 B의 가속도를 체크해 볼게요. 그럼 B 같은 경우는 m분의 F고 A 같은 경우는 2m분의 F 이기 때문에 B의 가속도가 2배 더 크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A의 가속도를 그냥 A라고 놓으면 B의 가속도를 2A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는 둘 다 P에서 Q까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니 등가속도 운동할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등가속도 운동식 거리식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거리식은 V0t 더하기 2분의 AT제곱이라는 공식이고 둘 다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 V0t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거 B 거 둘 다 S식을 한번 써주시면 A 거 먼저 쓸게요. P에서 Q까지 거리를 S라고 놓읍시다. 그럼 S는 2분의 1에다가 A의 가속도를 그냥 A라고 뒀으니 A 대입하시고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T1의 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B의 가속도는 2A다. 그리고 T2만큼 움직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S는 2분의 1 2A 곱하기 T2에 제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같은 거리만큼 움직였으니 결국 얘네 두 식을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같다라고 놓고 나서 식을 정리하시면 T1의 제곱은 2T2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 T1의 시간이 T2의 시간보다 루트 2배 크다는 걸 체크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A가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이 B가 움직이는 걸린 시간보다 루트 2배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충격량의 B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I는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시간 성분을 구했으니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A 거.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F만큼이에요. 그리고 A에서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 이 T2의 2배, 루트 2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루트 2T2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A 거의 충격량입니다. 마찬가지로 B도 힘은 똑같이 F만큼 작용했고 B에서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T2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T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A와 B의 충격량의 B는 같은 문자는 약분시켜 주시고 나면 루트 2대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54쪽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조금 생각할 게 많은 문제입니다. 차분하게 봅시다. 먼저 A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고 B는 정지해 있었어요.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2m만큼 떨어져 있었고요. A가 열심히 가서 B에 충돌을 하고 나면 B가 움직이며 벽으로 다가가 벽과 충돌 후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 나오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AB 사이의 거리와 이게 시간에 따라 나타나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 AB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무슨 표현을 썼었냐면 상대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전 문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상대거리와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면 상대 속도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때 상대 속도는 A를 기준으로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면 상대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먼저 0초에서 1초 사이에 처음에는 2m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점점 거리가 줄어들었죠. A가 B에게 다가간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인데 이 마이너스 2라는 건 VB에서 VA를 뺀 속도라고. 근데 처음에는 B가 정지했었으니 속도가 0이에요. 이걸 통하여 처음에 A의 속도가 2m/s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0에서 1을 빼야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A의 처음 속도는 2m/s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그래프의 정보를 알았으니 이 정보를 활용하여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A와 B의 운동 방향을 살펴주셔야 되는데요. A와 B는 첫 번째로 언제 충돌을 하게 되냐면 1초일 때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될 거예요. A와 B가. 왜냐면 이때 거리가 0이니까. 거리 차이가 0이니까. 그리고 나서 1초에서 3초까지는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 얘네가 충돌을 하고 났을 때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A와 B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충돌 후에 A와 B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A와 B가 충돌한 후에 B는 벽 쪽으로 다가가 벽과 충돌한 후에 다시 돌아 나올 건데 이때 돌아 나왔을 때의 속력이 충돌 전과 충돌 후가 똑같대. 그러니까 A와 B가 충돌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 B의 속력을 우리가 VB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 VB가 꾸준히 갔다가 벽과 부딪히고 나서도 역시 VB만큼의 속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벽과 B가 부딪혔을 시간이 지금 3초일 때거든요. 이 3초 전과 3초 후에 그래프의 기울기를 봐. 그럼 3초 이후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작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A와 B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A는 꾸준히 그 VA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거고 B는 벽과 부딪히고 나와서 VB만큼의 속도로 역시 움직일 건데 방향만 반대로 바뀔 건데 돌아 나왔을 때는 둘이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땐 더 쌩 하고 움직이는 거 아시죠? 하지만 얘가 지금 충돌하고 돌아 나와서 역시 속도의 크기는 똑같은데 기울기는 전보다 더 작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얘네 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대신 충돌 전에 A와 B가 충돌하자마자 A는 왼쪽으로 움직였고 B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쳐. 그래서 서로의 거리가 왕창 멀어지다가 B가 벽과 충돌한 후에 VB의 속도로 다시 돌아 나왔는데 그럼 돌아 나왔을 때 B도 왼쪽, A도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둘의 속도를 빼주면 되죠. 그렇다면 이 B가 벽과 충돌하기 전과 후에 방향이 달라지면 기울기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게요. 자, A와 B가 1초일 때 충돌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의 속도를 A의 속도를 VA, B의 속도를 VB라고 놓을게요.
근데 얘네가 충돌하자마자 A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B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둘 사이의 상대 속도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때 B가 벽과 충돌한 후에 돌아 나올 거야. 근데 그때의 속도도 역시 크기는 VB만큼이라고, VB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는 소리예요. 분명 VB의 속도는 똑같은데 처음에는 상대 속도 차이가 이렇게 컸는데 B가 벽과 부딪히고 나왔을 때의 상대 속도가 이렇게 작아진 걸로 보아. 얘네는 처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B가 벽과 부딪힌 후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해 상대 속도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초와 3초 사이입니다. 1초와 3초 사이는 A와 B가 충돌을 하고 났을 때 둘 사이의 상대 속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 구해주시면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대 속도 공식에다 대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아까 상대 속도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뺀 거, 이걸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얘기했거든. 자, 지금 상대 속도는 2분의 3인데 VB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VB 빼기 A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VA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식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초 이후입니다. 3초 이후에는 A는 그대로 VA만큼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B는 벽에 부딪혀서 돌아 나왔어요. 그래서 B의 운동 방향은 왼쪽으로 변한 상황이고요. 이 3초 이후일 때 기울기는 얼마냐면 2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붙여주셔야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 두 번째식 상대 속도 마이너스 2분의 1은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 해주시면 되는데 B가 벽과 부딪힌 후에 B의 속도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VB 빼기 A는 아까부터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 마이너스 VA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식 정리 한 번씩만 할게요. 그러면 VA 더하기 VB는 2분의 3이라고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식 정리 한바탕 해주시면 VA 빼기 V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열림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VA 값은 빼줘. 더하기 VA 값은 2분의 1이라는 거 구할 수 있고 VB 값은 그러니까 VA가 2분의 1이고 VB는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A와 B가 충돌했을 당시에 A와 B의 속력을 각각 구했으니 이제는 질량비를 구하기 위하여 운동량 보존 법칙에다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A와 B의 운동량은 얼마였냐면 처음에 A의 속도는 2m/s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A의 질량에다가 2를 곱하시면 이게 A의 운동량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B는 정지해 있었어. 그러니까 0이지 이게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에요. 그 다음에 충돌 후는 A의 속력은 2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A의 질량에다가 속도 2분의 1 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질량은 MB라고 놓으시고 속도는 1이라고 놔주시면 되는데 얘네는 충돌하고 나서 B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했고 A는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했거든.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MA는 앞에다가 2분의 5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B는 그대로 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MA 대 MB 여러분들이 비율 해주시면 2대 5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이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A가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B는 뭐 정지해 있었는지 뭐 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A가 가서 B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A는 B에게 힘을 가할 거고 B도 A에게 힘을 가할 거예요. 얘는 작용반작용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때 충격량에 의해 A의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속도도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도 역시 어쨌든 정지해 있던지 말던지 간에 A로부터 충격을 받았음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우린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여기에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A의 질량은 2kg이라고 했으니 2 대입하시고요. 나중 속도는
1m/s인데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마이너스 1 대입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3m/s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 그대로 3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크기는 절대값하면 되니까 운동량의 크기 또는 충격량의 크기는 8만큼입니다. 그런데 이때 충격량을 구하실 때는 우리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평균 힘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힘을 구하실 때는 시간분의 충격량을 하시거나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하시면 되거든요.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우리가 8이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힘을 받는데 구한 시간은 0.2초 동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자리에 0.2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40N이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A, B, C, D가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다. 그런데 B와 C 같은 경우는 용수철로 한 물체처럼 되어 있는 상태였고, A와 D는 따로따로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B와 C가 분리가 된 후로 B는 A와 충돌하여 한 물체로, C는 D와 충돌하여 한 물체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BC를 통하여 먼저 BC의 속력 성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BC는 처음에는 한 물체처럼 묶인 채 정지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운동량의 크기는 0입니다. 그런데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될 거야. 그럼 B도 운동량이 생기고 C도 운동량이 생기겠지. 그래서 B의 속력을 VB, C의 속력을 VC라고 생각을 한다면,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2M이니까 2M에다가 VB 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3M이니까 3에다가 VC 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네 두 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기만 구할 거니까 EMVB는 3MVC 이렇게 해서 B와 C의 속도 몇 배 차이 나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VB는 2분의 3 VC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고, 이때 C의 속도를 우리가 그냥 V라고 놔볼게. C의 속도를 우리가 V라고 놓는다면 B의 속도를 2분의 3 V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C의 속도 V, 그 다음에 B의 속도는 2분의 3 V라고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나의 그림으로 와요. 나의 그림은 이전에 B가 먼저 2분의 3 V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그러면서 A와 충돌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B와 C가 충돌한 후에 A와 B를 기준으로 보면 A, B의 운동량의 총합은 얼마였냐면, 충돌 전에 B의 운동량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B의 질량에다가 B의 속도를 곱해줄게. 그럼 질량이 2M이니까 2M 곱하기 2분의 3V 하면 이게 A, B가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3MV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이제 나에서는 A와 B가 충돌을 하고 나서 한 물체가 됐어. 얘네가 원래는 A, B 거 쓸게요. 원래는 운동량의 총합이 3MV였는데 얘네 두 개가 한 물체처럼 움직일 거니까 A와 B의 질량을 더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A와 B가 한 물체처럼 더해졌으니 3M만큼의 질량이 V1의 속도를 가진다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최종적인 속도는 얼마가 나오냐면 V1 값이 그냥 V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도 B도 둘 다 V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D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C가 B와 분리된 후에 C는 속도가 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C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걔도 역시 3MV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D는 정지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C, D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시 충돌 전에 3MV만큼의 운동량이 총합이 있었는데, 이 3MV만큼이 C와 D도 한 물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개 질량 더해주시면 4M입니다. 여기에 얘네는 V2로 움직였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V2 값을 구해주시면 V2는 4분의 3V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는 4분의 3V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A, D가 A는 B로부터 D는 C로부터 충돌하는 동안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의 B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A 거의 운동량 먼저 생각해 볼게요. A는 B로부터 힘을 받아 운동량이 변화했는데 A의 처음 운동량은 0이에요. 그런데 A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면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A 거 구하시면 질량에다 속도 곱하면 MV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D도 마찬가지예요. D도 처음에는 정지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C로부터 충격을 받아 운동량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정지했고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면 질량 m에다가 얘는 속도가 4분의 3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가 받은 충격량 I1이고 얘가 D가 받은 충격량 I2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I2분의 I1 구하라고 했으니 4분의 3 mv 분의 mv 하시면 최종적으로 3분의 4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가의 그림은 학생이 물체 A, B를 잡고 정지해 있던 상태라고 정지해 있던 상태 아니구나. 2m/s로 움직이고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나에서는 학생이 A랑 B 물체를 미인 거야. 그래서 G는 정지해 있고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보다 8배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서 A의 운동량을 P라고 놓을게. 그러면 P의 운동량은 8배 크다 했으니 8P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를 볼게요. 가에서는 세 물체가 서로 손을 잡고 한 물체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질량을 더해주시면 질량의 크기는 70이거든요. 그래서 70에다가 속도 2를 곱해주시면 총 140인데 이 140만큼의 운동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어쨌든 힘을 발생했고 그리고 나서도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전과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가와 나의 운동량의 총합이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나에서는 학생은 정지했으니까 학생 거 빼두고 A와 B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B는 우리가 운동량의 크기를 8P라고 두었고 A는 P라고 두었는데 얘네 두 개를 그냥 순수하게 더하면 안 되죠. 왜냐면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A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A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우리가 P값을 구할 수 있는데 P값은 7P니까 2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주세요. 나가 8P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에서 B가 8P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운동량의 총 크기가 160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가와 나에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물체를 미는 동안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평균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분의 충격량을 하거나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B로부터 받은 힘을 구해야 하니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자고요. 그랬더니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160이라고 되어 있고 충돌 전은 20kg이 2m/s로 움직이고 있었으니 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순수하게 160에서 40을 빼주시면 이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총 120만큼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자리에다 120 대입해 주시고 얘네가 충돌하는 동안 힘을 받는 동안 0.5초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자리에다가 0.5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240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도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